안녕하세요. 100세 생활 습관입니다. 혹시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변비, 설사를 자주 겪으시나요? 그렇다면 장 건강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장에서 시작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중장년층,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장 건강의 중요성과 유산균의 역할,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까지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장은 제2의 뇌입니다. 우리는 흔히 뇌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의 장 또한 감정과 기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장에는 무려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촘촘하게 모여 있어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이 수많은 신경세포들은 뇌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심지어 뇌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혹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가 아프거나 속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장과 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를 우리는 장, 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장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약 90%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 기능만을 담당하는 줄 알았던 장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까지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그렇기에 장이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2. 장 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 우리 장 안에는 약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의 작은 생태계처럼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데, 이를 장내 미생물 총 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무게의 약 1에서 2kg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을 차지하며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미생물들 중에는 우리에게 이로운 유익균과 해로운 유해균, 그리고 평소에는 해롭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 유해균으로 변할 수 있는 중간균이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유익균의 비율이 유해균보다 훨씬 높아서 유익균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유익균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유해균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 염증성 질환이나 대장암 위험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며, 이는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산균 섭취입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합니다. 첫째, 음식 소화를 돕습니다. 유산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여 영양분 흡수를 돕고 소화효소 생성을 촉진하여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장 점막을 보호합니다. 장 점막은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유산균은 이 장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유해균이 장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면역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우리 몸 면역력의 70%가 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산균은 장내 면역세포들을 자극하여 활성화시키고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넷째, 나쁜 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유산균은 유해균이 싫어하는 산성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유해 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유해균으로 인한 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비타민 생성에 기여합니다. 일부 유산균은 비타민 K나 B군 비타민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생성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노화로 인해
자연스레 유산균 수가 감소하고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식이 섭취나 보충제를 통해 꾸준히 유산균을 보충해 주는 것이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 유산균 섭취.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유산균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된 대표적인 음식들을 먼저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김치, 된장, 청국장 등은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한 훌륭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한 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만으로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트, 요구르트, 케피오와 같은 유제품 발효식품도 좋은 유산균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유산균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당분 함량을 확인하세요. 요거트나 요구르트를 고를 때는 당분이 너무 많은 제품보다는 무가당 또는 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당분은 오히려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산균은 위산에 약합니다.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려면 위산의 공격을 견뎌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 도중 또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산으로부터 유산균을 보호하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세요. 식이섬유는 유산균이 장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채소류, 바나나, 귀리, 통곡물, 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유산균과 함께 섭취하면 유산균의 장내 정착과 증식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요거트에 바나나나 베리류를 넣어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장 건강 식단이 됩니다. 5.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헷갈리지 마세요. 장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개념들이 때로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이것은 좋은 유산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요구르트나 유산균 보충제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려 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식이섬유가 프리바이오틱스는 아니지만 주로 난소화성 탄수화물이나 올리고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유산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유산균이 장내에서 활발하게 증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귀리 등에 풍부합니다. 신바이오틱스, 마지막으로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과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공급함으로써 장내 유익균의 생존율과 증식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산균 보충제를 드실 때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프록토올리고당 등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유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로 신바이오틱스 섭취의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 개선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6. 시니어 장 건강이 무너지면 생기는 문제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단순히 배가 아픈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몸 전체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겪으시는 증상으로는 변비, 설사, 그리고 가스 차는 증상입니다. 장 운동성이 떨어지고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반대로 불규칙적인 설사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 발생량도 늘어나 불편함을 초래하죠. 이 외에도 피부 트러블, 면역력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고
염증 반응이 생기기 쉬운데 이는 피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은 면역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 건강이 나빠지면 감기나 다른 감염병에 더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장루 수증 후군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장 점막의 장벽 기능이 약해져 독소나 미생물 등이 혈액으로 새어나가는 현상으로 이는 만성 염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대장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영양 흡수도 잘 안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 점막이 더욱 얇아지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므로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장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7. 장 건강을 위한 매일 실천 생활 습관 5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장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0세 생활 습관에서 추천하는 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은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하루 권장량인 25g 이상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유해 물질을 배출하며 유산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줍니다.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등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하루 1~2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식탁에 이미 익숙한 음식들이니 매일 챙겨 먹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배변 활동이 부드러워지려면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과 햇빛 쬐기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햇볕을 쬐는 것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에 중요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방해하고 장내 유해균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장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장은 단순히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감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장 건강은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장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변화보다는 오늘부터 식탁 위에 유산균 한 숟갈을 올려보거나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 저희 100세 생활 습관과 함께 만들어가요. 100세까지 튼튼한 장,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